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도루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 방송에서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신비로운 숲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럽의 신비로운 숲입니다. 산림이죠.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 슈바르츠발트에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마법의 숲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독일의 울창한 산림인 블랙 포레스트는 세계의 신비로운 숲 중에 하나고 오랫동안 동화와 전설의 배경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 포레스트의 요정들은 숲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연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지며 이들은 숲의 신비한 분위기와 장관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숲은 독일 남서부에 있으며 검은 나무들이 많아서 블랙 포레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블랙 포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숲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처럼 단단한 소나무와 전설적인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블랙 포레스트는 깊은 푸른 숲으로 유명하고 높은 소나무와 낮은 관목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많은 도시와 마을이 형성되어 블랙 포레스트는 수백만 년 전부터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 당시 밀박과 연기로 형성된 검은색의 숲으로 유명해졌으며 농업이나 목재 산업이 경제 활동이 이곳에서 발전했습니다. 전설과 신화들은 블랙 포레스트를 더욱 신비로운 곳으로 만들어주며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계의 신비로운 산림 중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의 고대 숲의 신비와 아름다움입니다. 호주 대륙은 오랜 세월 변화하지 않는 고대 숲이 많이 있어 시간의 경과와 신비로운 자연의 힘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숲들은 원주민들에게 매우 신성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연의 조화와 평화를 지키고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연의 비밀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고대 산림은 독특한 생태계와 생물이 다양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숲들은 호주의 자연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구상에 보존되어야 할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신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심어줍니다. 고대의 숲은 호주 대륙의 보물 중 하나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산림을 보호하고 존중함으로써 호주의 자연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존 우림의 신비로운 숲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존 우림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을 걸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매혹적인 풍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숲보다도 다채로운 생명체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많은 인간과 문화적 역사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 우림은 원주민 부족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숲에서 살아가며 숲의 자원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전통은 이 지역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숲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마존 우림은 많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곳을 연구하는 동안 새로운 종의 발견이나 식물 치료법 등 많은 발견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숲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연구는 지구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 누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는 지구의 생명력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숲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의 신비로운 숲, 거대한 나무의 왕국인 레드우드 공원에 대해서입니다. 메타세콰이아과에 속하는 형제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이면서 매우 유사합니다. 세 나무 모두 키가 큰 침려수고 달걀 모양의 열매를 맺으며 오래 살기로 유명합니다. 두껍고 붉은 껍질을 가지고 있어 레드우드라 불립니다. 두꺼운 껍질 때문에 산불에도 타지 않고 오래 남습니다. 다만 메타세콰이아의 고향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세콰이아와 코스트 레드우드는 캘리포니아가 원산지로 바닷가에서 자라는 점이 다릅니다. 코스트 레드우드와 자이언트 세콰이아도 모양이나 서식지의 차이가 납니다. 코스트 레드우드는 오레곤주 남쪽에서부터 캘리포니아주 북쪽까지 태평양 연안에서 자라고, 자이언트 세콰이아는 보다 키가 크고 날씬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세콰이아는 코스트 레드우드보다 줄기가 두껍고 키는 작으며 시에라 네바다 지역의 서쪽 경사면 숲에서만 소규모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자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숲은 약 1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역사와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고대의 숲으로 자연의 보물입니다.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레드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수백 년에 걸쳐 성장한 거대한 신비를 자랑하고 방문객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줍니다. 국립공원은 다양한 종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고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자연 연구자나 방문객의 눈을 끕니다. 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아름다운 경치와 온화한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연의 훌륭함을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심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방문한 이들은 거대한 나무들과 그들이 이루어낸 숲의 아름다움은 방문객들에게 오랜 기억에 남을 것이고, 자연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다시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화와 전설의 신비로운 숲입니다. 그리스의 자연보호 지역 중 하나로 아름다운 산악지형과 숲, 폭포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제공합니다. 국립공원 내에 있고 올림피아 신전과 올림픽 스타디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이곳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과 영웅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유명한 올림피아 신전으로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장면이 이곳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드가 개최된 올림피아의 올림픽 스타디움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화와 전설이 올림피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히포크라테스나 헤라클레스 같은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를 비롯해 제우스, 헤라, 아폴로, 아르테미나스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울창한 나무들과 신비로운 분위기의 숲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올림피아 국립공원은 그리스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고대 그리스의 역사와 전설을 체험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애정이 올림피아 국립공원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바오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아열대 지역인 호주와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바오밥 나무는 수명이 보통 1000년 이상이고 높이는 20m, 둘레는 10m 이상 성장합니다. 뿌리나 줄기에 물을 최대 10만 리터까지 저장하여 곤충과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들과 원주민들에게도 꽃과 열매, 그늘과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생명의 나무로 불립니다. 열매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잎은 말려서 요리 재료로, 꽃에서는 벌꿀을 채취하고 껍질로 지붕을 엮거나 생활용품을 만들고 나무 줄기에 곡식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 바오밥 나무와 바오밥 나무 속에는 속 나무들을 일컫는데 생택지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등장한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화렵 교목으로 건조한 열대 지역에 자생합니다. 원산지는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아라비아 반도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리고 바오밥 나무 속 학명은 바오밥을 연구하던 18세기 프랑스 자연학자 미셸 에드슨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벌채와 서식지 파괴로 일부 종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형태는 키가 크고 두꺼운 몸통이 특징입니다. 몸통은 지름이 약 9m로 매우 두껍습니다. 대부분 높이 10m 이상 크게 자라고 종에 따라 높이가 20-30m 정도로 자라기도 합니다. 대부분 건조한 지역에 자라고 혹독한 가뭄에 견딜 수 있도록 내부에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 윗부분에 가는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잎이 없을 때는 뿌리처럼 보입니다. 바오밥의 이상한 생김새 때문에 아라비아 전설에는 악마가 바오밥을 뽑아서 가지를 땅으로 밀어넣고 뿌리는 공중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크고 호롱박처럼 생겼는데 열매 안에 있는 맛있는 점액질의 과육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나무 껍질에서 얻는 강한 섬유를 밧줄과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을 저장하기나 일시적 은신처로 이용하기 위해 줄기에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서식지는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바오밥은 안자 자비숲과 마다가스카르 특유의 건조한 낙엽 화렵 수림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류는 원산지에 따라서 9종이 있는데 6종은 마다가스카르에, 2종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그리고 1종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입니다. 마다가스카르 그란디에 바오밥과 마다가스카르 바오밥, 페리에 바오밥, 포니 바오밥, 수아레 바오밥, 자 바오밥은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인 종입니다. 그리고 그란디디의 바오밥은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인 6종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바오밥입니다.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으로 높이가 25에서 30m에 이릅니다. 강이나 호수 근처에 건조한 낙엽, 화렵, 수림에 분포합니다. 벌채와 서식지 감사로 인해 2016년 기준 국제자연보전연맹 레드 리스트에서 위기 단계의 멸종 우려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위기는 야생에서 매우 높은 멸종 위기에 직면한 상태 단계입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가 원산지인 종으로는 아프리카 바오밥과 킬리마 바오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바오밥은 바오밥 나무 속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종이고 사하라 사막 남쪽의 뜨겁고 건조한 사바나 지역에 자생합니다. 일부 거대한 나무는 1000년 이상 생존하기도 합니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나무 수명은 1500년 정도가 됩니다. 높이는 약 5에서 25m, 몸통은 지름이 10에서 14m 정도까지 자랍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크고 무거운 흰색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바오밥은 유일하게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산지 종입니다. 높이는 약 5에서 15m 정도고 다른 바오밥처럼 몸통이 매우 두껍습니다. 12월부터 1월 사이에 흰색의 큰 꽃이 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백남용의 천지 생기기 전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7번째로 가장 오래된 나무인 머두셀라와 프로메테우스 머두셀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살아있는 나무 중에 나이테를 기준으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 강틀 소나무인 머두셀라입니다. 성경에 969살까지 산 것으로 알려진 노아의 할아버지 머두셀라의 이름이 붙여진 강틀 소나무는 약 5천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4,851살 산 것으로 추정이 되고 100년에 3cm 정도 굵어질 만큼 더디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산림청은 관광객에 의해 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머두셀라의 정확한 위치는 비밀로 하고 있고요. 사진조차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상의 강틀 소나무들의 사진들은 화이트 마운틴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의 사진으로 머두셀라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한때 가장 오래된 나무였던 비운의 나무가 4,844살까지 산 것으로 미국에서는 한때 가장 오래된 나무로 프로메테우스라는 나무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나무는 미국 네바다주에 있던 강틀 소나무로 벌목되기 직전 가장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1964년 한 대학원생이 빙하 감소와 기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나무의 나이테를 비교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한 나무의 나이테를 측정하기 위해 산림청 허락을 받고 벌목을 했는데 그 나무가 가장 오래된 나무였던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의 시대를 초월한 유물입니다. 나무의 추정 나이가 4,800년으로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명은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도록 진화한 브리슬콘 소나무종의 놀라운 적응성과 강인함을 입증합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수목 경계선의 가장 위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이 고대 나무는 고지대 서식지의 특징인 영하의 온도, 건조한 토양, 혹독한 바람을 견디도록 적응했습니다. 산의 기류에 의해 형성된 울퉁불퉁한 뒤틀린 나무가지가 안정성을 제공하고 폭풍우가 치는 동안 파손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 나무는 바로 위에 있는 나무의 특정 부분에만 영양을 공급하도록 독특하게 설계되어 뿌리가 죽어도 나무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에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메두셀라와 기타 고대 블리스콘 소나무는 과거 기후 조건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귀중한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각 나이테에는 나무가 자란 연도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연구자들은 수천 년에 걸친 정확한 기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온도 변동과 강수 패턴, 대규모 화산 폭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서 나무가 세계의 날씨 패턴에 대한 충실한 기록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살아있는 유물 보존의 과제입니다. 머두셀라의 정확한 위치는 잠재적인 파괴 행위와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된다지요. 이는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유기체조차도 우리 종의 파괴적인 경향에 면역되지 않은 세상에서 슬픈 필요성입니다.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리는 더 오래된 블리스콘 소나무가 1964년에 비극적으로 베어졌는데 이는 이 고대 불가 사이의 취약성을 일깨워주는 손실입니다. 머두셀라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머두셀라가 살고 있는 인뇨 국유림의 고대 브리스콘 소나무 숲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 천년 보물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은 메두셀라와 고대 동족들이 시간의 파괴와
인간의 영향에 방해받지 않고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살아있는 나무에 대한 논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메두셀라의 장수 기록을 두고 경쟁하는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칠레의 알레스 밀레나리오 그란 아부엘로로 알려진 파타고니아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러나 알레스 밀레니오의 연대 측정은 일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메두셀라가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챔피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 하나라는 메두셀라의 지위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자연의 탄력성과 적응성, 지구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고대 나무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력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두셀라의 장수로부터 얻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시급한 과제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메두셀라의 이야기는 자연 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폭풍을 이겨내고 지구온난화의 극적인 변화에 살아남은 이 고대 나무들은 우리 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열어주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동맹국으로서의 숲입니다. 실제로 메두셀라와 같은 나무는 오늘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 브리스콘 소나무 숲을 포함한 숲은 뿌리와 토양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를 가두어 지구 온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회복 불가능한 탄소가 배출되면 평생 복원할 수 없는 탄소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절하게 관리될 때 자연의 회복력에 대했습니다. 메두셀라의 놀라운 장수는 자연이 번성하도록 허용했을 때 자연의 탄력성을 입증합니다. 고대 나무들을 보호하고 보존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역사의 한 부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지속적인 건강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고대 브리스콘 소나무 숲의 경이로운 탐험입니다. 인도 국유립의 험난한 지형에 자리 잡은 고대 브리스콘 소나무 숲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위험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보호지역에는 다양한 고대 브리스콘 소나무가 서식하고 있고 각 소나무에는 매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 탐색에 대했습니다. 나무숲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나무의 울퉁불퉁한 뒤틀린 줄기 사이로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하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살아있는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빠져들다입니다. 등산객들이 숲을 탐험하면서 지구의 기후변화와 삶의 썰물과 흐름을 목격한 말없는 파수꾼들에 둘러싸여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람에 휩싸인 황량한 풍경과 결합된 고무나무의 으스스하고 풍화된 모습은 진정으로 잊을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느낌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무의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고대 브리스콘 소나무 숲은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은 이 나무들이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해준 특유한 적응과 과거 기후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데 그들이 한 역할에 대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연 세계와의 연결입니다. 과학적 통찰력을 넘어 고대 브리스콘 소나무 숲은 심오한 정신적, 정서적 연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대 거인 앞에 서서 자연 세계의 지속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깊은 경외심과 겸손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각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고대 블리스콘 소나무 숲은 숲 탐험은 방문객의 모든 수준을 사로잡는 경험입니다.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 오래된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치는 바람과 풍화된 줄기를 가로지르는 빛과 그림자 모두가 시대를 초월한 느낌과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자연 리듬과 연결입니다. 고대 소나무 숲을 방문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이 경험은 현대 생활의 산만함에서 벗어나 자연 세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메두셀라와 고대 블리스콘 소나무의 유산 보존에 대해서입니다. 세계가 점점 더 커지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문제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고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유물은 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열어주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고, 이들의 지속적인 생존은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머두셀라 존재의 취약성입니다. 머두셀라의 정확한 위치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고대 나무의 취약성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기물 파손과 인간의 간섭, 기후변화의 영향은 모두 메두셀라와 동료 블리스콘 소나무의 생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1964년에 잘려진 훨씬 더 오래된 블리스콘 소나무는 프로메테우스의 파괴적인 운명은 고대 나무의 취약성을 냉철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손실은 머두셀라와 기타 대체할 수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존 노력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대의 숲 보호의 중요성입니다. 메두셀라가 거주하는 인도 국유림에 있는 고대 블리스콘 소나무 숲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체를 보존하는데 보호지역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빛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보존 노력은 고대 나무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고 인간 간섭과 환경 파괴의 위협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민과학과 자연지역 참여의 역할입니다. 보존단체와 정부기관의 노력에 더해 머두셀라와 같은 고대 나무를 보존하려면 더 넓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나이트 모니터링과 기후 데이터 수집과 같은 시민과학 이니셔티브는 지속적인 보존 전략에 정보를 제공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머두셀라 장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21세기의 도전과 실험하고 있는 가운데 메두셀라와 고대 블리스콘 소나무의 이야기는 자연계의 회복력과 적응성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고대 나무들은 셀 수 없이 많은 폭풍우를 이겨내고 지구 기후의 극적인 변화에 살아남았고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계속 번성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기후변화 퇴치를 위한 고대 나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사적인 중요성 외에도 머두셀라와 같은 고대 나무도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들은 뿌리와 토양에 탄소를 가두어 지구 온도를 안정시키고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천년 탄소 흡수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지구의 장기적인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행동 촉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보호에 대해서입니다. 미래를 쳐다볼 때 머두셀라와 고대 블리스콘 소나무의 보존은 전 세계 보존 노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유물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의 풍부한 역사를 기릴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여 우리 자연계의 지속적인 회복력과 적응성을 보장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입니다. 메두셀라와 고대 블리스콘 소나무 숲의 이야기는 자연계의 지속적인 힘과 가장 귀중한 천년 자원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고대의 불가사의를 보호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회복력에 감탄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김미경의 주 하느님 크시다가 되겠습니다.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 저 숲을 속 산길을 홀로 가며 아름다운 새소리 들을 때 산 위에서 웅장한 경치 볼 때 냇가에서 미풍에 접할 때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 내 영혼 찬양하리 내 영혼 찬양하리니 내 영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하느님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주 이어서 칠레 국립공원의 그란 아부엘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644살을 산 나무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어로 정조부라는 이름을 가진 그란 아부엘로 나무는
파타고니안 사이프러스 나무로 최대 높이가 70m에 직경은 6m까지 자라는 거대한 상록 화렵수로 자생지인 국립공원의 이름을 따서 알레르세 트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나무는 칠레의 알레스레 코스테로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숲은 인류의 기운이고 생명의 바탕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숲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숲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으면서 지구의 자연과 숲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세계의 숲, 한국의 숲, 도시의 숲, 자연의 숲, 기후 위기와 숲이라는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숲이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지, 왜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자연을 둘러보고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숲은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해낼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구 표면의 31%를 차지하는 숲은 다른 어떤 생태계보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장소입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오염 물질을 흡수하거나 분해해서 대기와 물을 정화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이 유지된 덕분에 자연으로부터 식량과 의약품, 연료와 자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숲이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숲은 살아서도 죽었어도 가장 탁월한 탄소 저장고입니다. 숲은 고생 때부터 막대한 양의 탄소를 흡수하면서 번성했습니다. 숲속의 큰 나무는 흡수한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살아있는 탄소 저장고로서 생태계의 순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죽더라도 줄기와 잎, 뿌리는 분해되어 토양의 유기탄소가 되고 지하의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석탄이나 석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숲이 탄소 저장고로서 활약한 덕분에 지구는 모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적절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발전할수록 탄소 저장고인 숲이 점점 파괴되었고 그 결과 기후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자연이 파괴될수록 기후위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무도 우리와 같은 생명임을.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려면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숲과 나무를 아끼고 보살펴야 합니다. 자연을 아끼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생태 감수성이 필요하고 우리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시를 벗어나 먼 곳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과 가까운 도로나 학교, 공원에서도 얼마든지 자연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로수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둘 쌓이면서 녹지를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는 활동에 동참하는 시민이 늘어나야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바이오 행복을 느낀다고 바이오필리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접하고 있을 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연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인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벌꿀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진다는 이 경고가 아인슈타인의 발언으로 구전되고 있지만 숲이 사라지면 인간이 사라지는데 4년의 유예기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되살리며 산림 녹화에 화려하게 성공한 나라로 세계인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무처럼 정직한 건 없습니다. 심고 가꾸면 어느덧 숲이 되어 우리를 품어줍니까요? 산 정상에 오르면 울창한 숲과 구름이 눈앞에 가득 펼쳐집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숲이라는 세계를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우리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생명의 거물망은 도시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회색빛 도시 안에서 다채롭게 빛나는 생명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숲이 가장 넓은 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숲은 약 40억 6천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대부분 나라는 국토 면적과 대비해서 숲이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숲이 가장 넓은 러시아의 숲은 약 8억 헥타르로 지구 전체 숲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58%, 캐나다는 35%, 미국은 32%, 중국은 23%, 우리나라는 숲의 비율이 63%로 OECD 회원국인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국토에서 숲의 비율이 높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한 숲은 기온과 강수량, 위도와 고도에 따라 변화하고 거기에 맞춰 띠 모양이 되어 산림대를 이룹니다. 산림대의 중요한 식물에 따라 한대, 아한대, 침엽수림과 온대, 낙엽, 화렵수림, 난대, 그리고 아열대, 상록, 화렵수림, 열대림으로 구분됩니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우림과 건기와 우기가 있는 아프리카 초원에는 나무가 덤성덤성 자라는 초원이 형성됩니다. 열대림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태평양 섬나라 일대에 분포합니다. 세계 숲의 45%, 러시아의 시베리아,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캐나다, 알래스카의 한대림은 27%, 온대림은 미국, 중부 유럽,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6%, 아열대 대림은 11%로 남유럽 국가, 미국 동부, 동남아시아와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일도에 분포합니다. 사라지는 지구의 원시림입니다. 인간에 의해 야생이 파괴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은 전 세계의 약 10억 헥타르로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의 61%, 나머지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 숲이 파괴될 경우 일부 나라에서는 약 15년에서 20년 이후 원시림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 합니다. 나무의 쓸모에 대해서입니다. 성장이 빠른 유칼립투스, 포플러, 낙엽송은 종이와 목재로, 오동나무는 가구로 쓰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13개월 만에 10.7m, 4년 동안에 20m, 12년 동안에는 36m까지 자라는 알비지아와 아카시나무 같은 콩가 식물의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뿌리에서 질소를 고정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숲에 대해서입니다. 숲이 마을의 전면을 가려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하천 주변에 심어 홍수를 막고 농경지와 마을을 보호하고 숲을 통해 바닷바람과 매서운 북서풍을 막는 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을을 지켜주는 숲을 수호신으로 여기고 자연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샘불로 위협받는 야생동물에 대해서입니다. 인류가 기후 위기를 방치한다면 2050년에는 산불이 지금보다 30%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2019년에서 2020년 호주 대형 산불은 야생동물 10억 마리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수천 마리의 캥거루가 불타 죽었고 코알라 개체수는 23%나 개체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100여 종이 멸종위기에 처했고
이들의 서식처가 절반 이상 피해를 보았으리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숲은 생물 다양성의 요람입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물이 지닌 유전자적인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1,4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살고 있고 현재 175만 종만 알려져 있는데 육상에 사는 동식물, 곤충의 80%가 숲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숲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입니다. 기후위기는 자연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자연이 파괴될수록 기후위기를 강화하게 됩니다. 숲에 저장된 탄소는 나무보다 토양에 더 많습니다. 토양의 탄소 저장량은 대기보다 2, 3배 더 많아 태양이 건강해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나무인 소나무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생솔 가지에 꽂힌 검줄을 매달았습니다. 소나무 껍질의 구황식품, 죽어서는 소나무관에 묻히고 굳은 기상과 절개 그리고 장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오래되어 속이 누렇고 목질이 단단한 소나무를 황장목이라 칭하고 왕실의 관으로 제작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와 강원도 지역의 소나무는 춘향목과 건강송으로 불리고 고급 자재로 건축과 가구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민중의 소나무인 참나무가 있습니다.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참나무는 소나무에 비해 하찮게 여겨졌지만 어디서나 잘 자라는 덕분에 땔감과 숯, 버섯도 키우고 도토리는 배고픈 민중의 먹을거리였습니다. 참나무가에는 넓은 잎을 집신의 깔짝으로 쓴다는 신갈나무와 도토리, 묵맛이 아주 좋고 잎이 작아 졸병인 졸참나무, 그리고 가을 늦게 커다란 잎사귀를 자랑하는 가을참나무, 껍질을 잘라서 지붕을 삶는 굴참나무, 떡이 상하지 않게 감싸주는 떡갈나무, 임금님 수라상에 도토리묵을 올렸다는 상수리나무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숲은 산을 사랑하는 한국의 산은 총 4,440개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의 63%가 산지라 어디선지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10대 명산은 순서대로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 내장산, 주황산, 계룡산, 도봉산, 무등산, 속리산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배산 임수의 풍수 지리성을 활용해 마을을 조성하고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1000살 이상이 된 나무는 11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는 울릉도 도동의 향나무로 약 2000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년기념물의 보호수로는 강원도 정선군의 두이봉 주목이 1400살입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 불릴 만큼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1100살로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이고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전국에 14,000그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하지요. 유교 문화권에서 은행나무가 천년을 가는 나무이면서 암수가 따로 있어 점잖은 존재라 여겨 향교와 수당에서 많이 재배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나무에 대해서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은 은행, 회화나무, 매실, 살구, 모가, 백목련, 백송과 모란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민둥산 녹화를 위해 미국에서 아카시나무와 리기다 소나무를, 그리고 일본에서는 낙엽송과 편백을 들여와 심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의 조경수로 스트로브 잣나무와 서양 척백, 그리고 개수나무, 대왕 참나무 등의 다양한 나무를 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는 우리 국내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특산종입니다. 전 세계 라일락 시장을 석권한 미스김 라일락도 미국의 식물 채집가가 우리나라 라일락 종자를 개량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민둥산이 무성해진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일제강점기가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전하로 모든 산의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전쟁으로 주요 큰 원인은 나무를 땔감을 주요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965년 산림녹화사업과 주요 연료가 나무 땔감에서 석탄과 석유로 바뀐 덕분에 민둥산이 다시 무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점점 쇠퇴하는 침엽수입니다. 현재 해발 12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구상나무와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의 침엽수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침엽수 군락지인 한라산과 지리산에는 구상나무의 90%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유는 기후위기로 겨울과 봄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적설량이 감소하고 예전보다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수분 부족에 의한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들도 휴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온이 상승하면 겨울철에도 잎을 달고 있는 침엽수는 쉬지 못하고 생리적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게다가 겨울에 내린 눈이 적거나 가뭄으로 수분이 부족하면 침엽수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므로 몸속의 영양분만 소모하다가 서서히 쇠약해지면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보호수입니다. 보호수는 노목, 거목, 희귀목처럼 역사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나무들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관리 부실로 고사한 소나무 보호수는 295그루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에 있습니다. 나무에는 너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아,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숲에는 스트로브 잣나무나 플라타나스라 불리는 키가 큰 양버점 나무도 볼 수 있고요. 전국에는 약 1000만 그루의 가로수가 심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벚나무와 은행나무고 다음으로 이팝나무와 너티나무, 배롱나무, 양버점나무 순입니다. 서울시는 은행나무가 34%, 양버점나무가 19%, 너티나무가 12%, 벚나무가 11%를 차지합니다.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로서는 너티나무와 단풍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아, 소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로 심겨진 나무들은 주변 농사에 그늘을 지운다는 이유로 거의 잘려나가고 또 도로를 확장하는 의미에서도 잘려나가고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숲을 잘 가꾸므로 자연과 우리가 공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한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백남용의 온 세상 다스림에 대했습니다.